안녕하기 곤란한 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건 대표가 출동하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세력들, 한편 미국 증시도 엉망진창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상승하고 있는 미국 달러, 어제 연준 부총재 및 이사의 발언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나름 반등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43,800달러대에서 간신히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233달러, 알트코인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연준은 빠르게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서게 될 것. 네 주댕이나 축소를 해라 임마. 농담이고요. 축소를 해야죠. 이미 너무 많이 부풀어가지고 축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예전 기준을 도입해봤을 때 실제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16% 혹은 17%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린다 한들 1%, 2% 올린다 한들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 그리고 빚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가 말짱하겠느냐?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이 달러를 많이 찍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러시아 제재,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도시가 셧다운되면서 기본적으로 자원 및 물류 수급에 크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없는 물량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설프게 러시아 제재한다고 언론에서는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보다 서방 국가들이 피해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를 때려버리면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리고 은퇴 자금인 401k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퇴 자금이 날아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연금도 못 지키는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미국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갈기고 있는 연준 총재 및 정치인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하늘에 먹구름이 계속해서 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제재 회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례는 확인된 것이 없다. 몇 번을 이야기했어. 확인된 것 없다고. 생 비트코인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더니 드디어 인정을 좀 하고 있죠. 느그 엘리자베스 워렌한테도 같은 말을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프 교수가 비트코인은 거품에 쌓인 자산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20년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한 15년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20년 정도를 보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개념,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위한 화폐라는 개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실제 달러와 유사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여행하면서도 달러화로 물건 사듣기,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IMF 보고서를 봤을 때 지난 20년 국가별 외화 보유액 중 달러의 비중은 73%에서 58%로 줄었는데요. 더 줄겠죠. 러시아 제재를 때리면서 러시아가 큰 타격받기를 기대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오히려 달러보다는 다른 나라 국가들로 이 석유라든지 자원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전체적으로는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도 미국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달러를 더욱더 찍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나아질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방비를 또 늘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과연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한 엘살바도르의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은 나라인 우리 엘살바도르를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었다. 당당하죠? 여기는 이분이신데 강력하게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단어겠죠.
더 이상 달러나 IMF에 종속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마이애미에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2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참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또 범죄로 악명이 높은데 마라스라는 범죄 조직 때문에 엘살바도르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자, 온라인으로라도 중대한 발표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범죄 조직단 하루빨리 괴멸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마이애미로 갑니다. 2022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황소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황소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3, 2, 1. Welcome to the future of finance. 비트코인 황소 가자. 자, 비교를 해보시면 월가의 황소와 비트코인 황소, 비트코인 황소가 훨씬 더 늠름합니다. 멋지죠?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고, 월가의 황소는 좀 뭔가 모자란 듯한, 왠지 사료를 덜 먹고 자란 그런 황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황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움직이듯이 전력으로 움직이는 울트라 메가 황소, 쇼쟁이들의 뚝배기를 깨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나, 일단은 본인 뚝배기가 터지고 있는 비트코인 황소.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행사 개막을 위해서 마이애미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회사를 읊으면서 마이애미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비트코인을 적용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었던 캐나다 억만장자이자 이 TV쇼 샤크탱크의 진행자죠. 케빈 오레리 같은 경우도 업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이 세계를 구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더 띄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방송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흔들리는 비트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건 대표가 다시 한번 나섰었습니다. 루나 파운데이션이 총 5,04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최근에 있었던 상승은 불트랩에 불과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비트코인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털기 위한, 개미들을 털기 위한 세력들의 작전이며 특히나 비트파이넥스의 세력들이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전의 일환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매수를 체결하고 나면은 가격을 다시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 이러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분석가들도 있었으니 비트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바닥은 이미 찍혔고 지금 쌍바닥을 찍든지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아직까지는 튼실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연준이 정말로 다가오는 5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0.25포인트 할 것 같은데 0.5포인트 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타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암호화폐를 지향하는 비율이 28%, 그리고 은행 저축과 주식 같은 경우는 각각 25%, 27%로서 아직까지는 삐까삐까한 그런 상황이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어나라 개돼지들이여. 자,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장외 거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오랜만에 입을 열면서 이더리움 1.0과 2.0 병합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나지캡 펀드에서 이 변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발렌체와 포카닷 그리고 코스모스가 추가가 되었고 스시스왑과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밀려서 빠졌다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꺼지지 않는 NFT 열풍. 별다방에 의해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등도 NFT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힌 가운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메타버스 산업이 커지면서 가상세계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NFT를 점찍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NFT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아주 그냥 돈에 환장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돈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맞는데 기왕 할 거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표권도 등록을 해가지고 잘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명 영화 감독인 케빈 스미스가 아톰 시크릿 네트워크 상에서 영화 NFT를 발행했다라는 아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감히 누가 NFT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시바이누 조만간에 여러 주요 프로젝트들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가상현실 세계 속의 개판 시바이누 메타버스 그리고 시바이누의 레이어2 솔루션인 시바리움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시 이어서는 시바 수합 버전 2 최종적으로는 시바 토큰의 소각을 통한 가격 상승도 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시바이누. 자, 이 반에서 도지코인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궁금증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루나, 즉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T, 바이낸스가 UST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19.63% 어마어마한 이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UST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각되는 루나의 양이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루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루나의 가격 상승 압력을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틀어놓고 스트레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